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료 급등으로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남가주 주택가 앞마당에 절도단이 숨겨놓은 몰래카메라가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이 주민들에게 집 주변을 잘 살펴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주민들은 대입 사정에 있어 SAT 등 표준 시험 점수 의무화를 지지하지만 대입에서 인종적, 민족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의회가 미주 한인 이상가족 국가등록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3천 건 증가했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1.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의 전망치를 웃돈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필라델피아를 찾아 흑인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새로운 무역 제재를 시행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내년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배심원단이 어제부터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량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예일대학교가 최초로 여성 총장인 모리 맥기니스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전자담배용으로 널리 쓰이는 니코틴 대체 물질이 오히려 천연 니코틴보다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중독성이 높을 수 있다고 식품의약국이 우려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를 거부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국내외적인 압박이 거세지자 최대 무기 원조 국가인 미국의 고민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다시 조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또 한 번의 거부권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매치를 10대 3으로 꺾고 5연패 뒤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시즌 14호 홈런 터뜨렸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타이런 루 감독과 5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이번 시즌부터 인투티드 듀물 새로운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9.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 흐리고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보험료 급등으로 보험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철수하려는 자동차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회사들이 인상된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기 전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뉴섬 지사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 인상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가주보험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주보험국 측은 보험회사 측이 제시한 보험료 인상료에 관해 120일 내로 승인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 보험국에서 변경된 보험료 인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보험국 측은 보험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를 설정해 회사 측에 제시해 협상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측이 주 보험국 측이 설정한 보험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측은 기존의 회사 측이 제출한 보험료율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뉴섬 지사가 제안한 방안은 보험회사 측이 보험료 인상을 맘대로 시행하기 전 주 보험국의 인상을 받고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주지사의 방안에 대해 찬반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들로서는 주의사 방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대 보험회사들인 스테이트팜과 파머스 등 보험사들의 퍼스널 인슈런스 페더레이션 캘리포니아 측은 이번의 방안은 보험 대란 속에 어려움을 겪는 가주민들에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협회 측은 이번에 뉴섬 주지사가 공개한 방안은 승인 과정의 진행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협회 측은 주지사가 공개한 방안은 프로포전 103의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103은 보험료와 관련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소비자협회 측은 가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며 보험사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책정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되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남가주 주택가 앞마당에 절도단이 숨겨놓은 감시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글렌데일과 가든그로브, 치노힐스, 칼라바사스, 사라토가 힐스 등지의 주택가 집 앞마당에서 주민들이 정체불명의 감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칼라바사스 지역에서 집주인이 마당에서 카메라와 배러리 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LA 카운티 쉐리프국은 28일 주민들에게 경고령을 발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도 최근 주택가 앞마당에서 정체불명의 감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타겟으로 삼은 주택에 언제 침입할지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집 마당에 숨겨놓고 집주인이 빈틈을 타 주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지역 홈오너는 집 앞 수풀 속에 쓰레기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치우러 갔다 카메라와 배러리 팩을 발견했습니다. 집 주변 수풀 속에서 발견된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도록 교묘히 숨겨져 있었고 얼마 동안 그 자리에 숨겨져 있었는지 누가 놓아뒀는지 알 수 없어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글렌데일 지역에서 콜롬비아 국적의 4인조 원정 절도단이 체포된 터라 주민들은 집 앞마당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가 남미 원정 절도단의 소행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미 원정 절도단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혹시 집 주변에 정체불명의 카메라 장치가 있는지 집 주변을 정기적으로 살피도록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100명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메모리얼 연휴 기간 동안에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주 전역에서 총 1,350여 명의 위반자가 체포됐고 이 중 80% 이상인 1,106명이 DUI 혐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속 기간 동안에 4분마다 1명꼴로 DUI 체포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교통 위반 티켓 발부는 총 32,000여 건으로 19,000건이 과속이 원인이었고 100마일을 초과한 경우도 800건 이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 1,850건은 안전벨트 미착용, 2,000건 이상은 부주의 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주민들은 대입 사정에 있어서 SAT 같은 표준 시험 점수 의무화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대입에서 인종적, 민족적 요소를 고려한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29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시안 아메리칸은 대입에서 고등학교 성적과 함께 SAT나 ACT 등 표준 시험 점수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UC의 리서치 회사인 AAPI 데이터와 AP 센터 포 퍼블릭 어페어스 리서치가 지난달 전국적으로 18세 이상의 아시안 성인 1,068명을 대상으로 샘플 표본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아시안 대부분은 입시에서 인종이나 민족성을 고려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대학이 지원자의 운동 능력을 참작하는 것, 그리고 지원 대학과의 동문관계를 고려하는 것, 그리고 지원자가 학비를 전액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누가 도움이 될 것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입에서 인종적 요소를 감안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시안 주민들은 수혜층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대입에 인종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인종적 요소를 대입 사정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18%만 공정하다고 봤고 53%는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시안들은 고등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지 경제적 웰빙 때문에 대학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또 에퀴티, 인클루전, 형평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데 고등교육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아시안 주민들이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만 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고정관념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단지 자녀의 커리어나 경제적인 문제만을 고려해서 대학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풍부한 지식을 가진 성숙한 시민으로 육성되는 것에도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아시안들은 학교에서 노예제도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 71%가 공립학교에서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안들은 자녀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하며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가 자녀들의 성공적인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대다수는 좋은 동네에 거주해야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주민 대다수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설사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갈지라도 좋은 동네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이른 시간에 구름이 걷혀서 햇살이 비치겠고 낮 기온도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패턴 보이고 주말에도 역시 오전에 흐리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4도, 56도, 해안 지역은 67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맑고 덥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0도, 낮 최고 기온은 77도 예상됩니다. 한 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 난기류 사고. 이 비행기 타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싱가포르 당국이 비행 정보 기록 장치 등을 토대로 1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KBS입니다. 영국 런던을 출발해 10시간 넘게 순항하던 싱가포르 항공 SQ321 여객기. 미얀마 상공 11,278m 지점에서 난기류의 기체가 흔들리며 100여 미터를 상승합니다. 아침을 배달할 때였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을 했고요. 한 1, 2초, 최대 2초 정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체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가 정상 고도로 기체를 낮춘 겁니다. 급상승 직후 급강하, 이때 사람들과 물건들이 떠올랐다 추락했습니다. 머리와 목과 등을 천장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엉덩방아로 찌르면서 바닥으로 내려왔고요.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불과 4.6초 50여 미터를 떨어지는 사이 여객기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초 원인으로 알려진 3분여간 1800m 강하는 사고 이후 난기류를 벗어나기 위한 비행이었다고 싱가포르 당국은 밝혔습니다. 떨어진 시간은 아마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계속 떠 있었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딱 강력한 한 방으로 확 한 번 떨어진 게 다였고요. 안전벨트 등이 켜지고 불과 8초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희 왼쪽으로 앉아 계시는 분은 하늘로 떴을 때 이제 다리가 위쪽 기체를 차면서 천장 부분 일부분이 뜯겨 나갔더라고요. 한국인 탑승객은 당초 알려진 한 명이 아닌 KBS 취재에 응한 강유미 씨까지 2명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강 씨는 척추뼈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인 약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마치게 돼서 사실 앞으로 비행은 당연히 못할 것 같고요.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홍역 감염자가 최근에 독일 미넨에서 LA 국제공항 LAX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프레즈노 요세미티 국제공항으로 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LAX를 이용한 수천 명이 공기를 통한 전염성이 높은 질병에 잠재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자 LA 탐지에 따르면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뒤늦게 확인된 이번 사례로 인해서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홍역 사례가 모두 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홍역 감염자는 지난 19일 오후 3시경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LAX 탐브레델리 국제선 터미널에 도착했고 당일 밤 8시경 프레즈너 요세미티행 연결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홍역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를 통한 전염이 가능해서 지난 19일 오후 LAX 국제선 터미널 이용자들은 홍역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서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연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홍역은 코로나보다 전염성이 약 6배가 더 강하고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에서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의 흑인 남성 3명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종차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외 이슈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남성 여러 명이 비행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1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뉴욕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촬영된 모습인데요. 이들 가운데 3명이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승무원이 타당한 설명 없이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I turned around to the agent that walked me off and I said, "What's going on here?" She said, "There was a complaint of body odor and we're going to rebook you on another flight tonight." And I noticed that there were 7 other black men there. 이들은 항공사를 고소하면서 출발 지연의 원인을 자신들로 생각하는 백인 승객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고 비행 내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성명을 내고 차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가는 한 남성, 배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시 당국이 동원한 이른바 쓰레기 순찰대의 모습인데요. 약 1,000명가량 되는데 이들은 마닐라의 하천에서 뜰채로 페트병 등 쓰레기를 하루 4시간씩 쉬지 않고 건져내고 있습니다. 쓰레기 폐기, 재활용 시설이 부족한 데다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필리핀 전역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202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400만 명가량이 밀집해 사는 수도 마닐라의 경우 배출하는 쓰레기의 약 60%만 수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맵브리핑이었습니다. 흑인 차별 논란이 이른 가운데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반려견 전용 항공사가 첫 운항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인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는 반려견은 최고급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KBS입니다. 개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려면 반려견을 작은 상자 안에 넣어 기내에 동승하거나 화물칸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사 바크에어에서는 반려견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바크에어는 반려견 제품 브랜드 바크사가 민간 제트기 회사와 제휴를 맺어 탄생했는데요. 반려견은 기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반려견을 위한 기내식, 간식, 장난감, 그리고 스파까지 제공됩니다. 또한 강아지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페로몬이 뿌려지기도 합니다. First class experience for the dog, a business class experience for people. Along the way, the dog's treated to a lot of pampering, including you see the pillows and blankets all over. They're covered in pheromones that make the dog more comfortable. 현재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노선만 운항하는데요. 반려견과 견주의 국제선 티켓 가격은 편도 $8,000, 우리 돈 1,000만 원 정도 되고 국내선 티켓 가격은 편도 $6,000, 820만 원 정도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한인 최대 밀집지 LA시가 이를 공식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LA시의회는 이 같은 결의안을 참석 시의원 14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인타운을 건너라는 헤더 허트 시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연방상원의 미주한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 법안을 LA시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유일한 한인 시의원 잔리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가운데 국적 이탈 신고를 놓친 사람이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거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가진 국적 병역법 설명회를 통해서 재외동포청에 파견된 김현우 법무차관 사무관은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서 거주지 공관에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은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되어야만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국적이탈을 제때 하지 못해 군대에서 비밀문서 취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순서는 먼저 재외공간을 통한 신청과 접수, 그리고 법무부의 자격 요건과 허가시 고려사항 심사,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여부 결정, 그리고 법무부의 고시와 통보 순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 커뮤니티 봉사에 앞장섰던 고 민병수 변호사 일주기를 앞두고 LA 시의회가 고인의 유가족에게 평생 업적상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LA 시의회는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인 5월을 맞아 내일 오전 10시 LA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고 민병수 변호사 업적을 알리고 공로를 기리는 행사를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망인 캐롤민 여사가 유가족을 대표해 참석해 평생 업적상을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고 민병수 변호사는 LA 지역의 한인 이민 선조들의 이름을 딴 국립학교를 3곳이나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연방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로컬 정부에서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한미연합회, 한미변호사협회 등에서 커뮤니티 봉사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립국악고등학교인 소리누리 예술단이 LA 한국문화원의 지원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6월 4일까지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3번 진행되는 가운데 먼저 오늘 30일은 사우스 하이스쿨에서, 그리고 내일 31일은 페어팩스 하이스쿨, 마지막인 6월 4일은 콜번 스쿨 지퍼 콘서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국악고등학교에서는 오디션을 통과해 선발된 30명의 학생이 전통음악과 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모정미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장은 이번 방문은 앞으로 페어팩스 고등학교와의 교류와 협력까지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공연이라며 이 방문의 또 다른 목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음 공연을 LA 공연을 왔었어요. 그때 재미국악원 원장님의 초청으로 그때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어를 하고 공연 투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나라, 유럽 나라, 뭐 동아시아 나라 여러 국을 이제 방문하면서 저희의 문화를 알리고 또 저희 학생들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번에 진행되는 공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LA 한국문화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인 여대생이 일주일째 실종돼 범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 경찰국에 따르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민모 양이 캠퍼스를 지난 17일에 떠난 뒤에 엠트랙을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동해 미치간 시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에 실종됐습니다. 민양이 실종되던 날 그를 목격한 목격자는 민양이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현재 일주일 넘게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인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도 뉴델리 수도에서 최고 기온이 무려 섭씨 52.3도까지 올라서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폭염은 기후변화 탓에 더 오래가고 더 강해지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기후원재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당초 약속보다 2년 늦게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학생이 교실 책상에 누워 있습니다. 교사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고 물을 뿌리며 열을 식혀보지만 학생은 흐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이 마을에서만 학생 6명이 열사병으로 기절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선
기온이 52.3도까지 치솟아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 파키스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든 물소든 더위를 피해 강물로 들어갑니다. 서남아시아에선 여름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엔 폭염이 더 오래가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기후변화 탓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재작년에야 처음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약속한 것보다 2년 늦은 건데 1,000억 달러 역시 개도국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 아이슬란드에서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상당히 높이 용암이 솟구쳐서 강물처럼 흐르면서 이 아이슬란드 마을 주민들이 또 긴급 대피하는 등 비상에 걸렸습니다. YTN입니다. 땅이 마치 숨이라도 쉬는 것처럼 거대한 연기를 쉴 새 없이 뿜어냅니다. 가까이 가보면 시뻘건 용암 기둥이 여기저기에 솟아 있습니다. 최대 높이 50m, 길이는 무려 2.5km에 이르는 거대한 용암띠가 또 형성됐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그린다비크 주변 상황입니다. 2달여 만에 화산 폭발인데 지난해 12월부터 따지면 5번째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정오쯤 그린다비크 북쪽에서 연이은 지진 이후 발생한 현상입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그린다비크 북쪽 순두누 카기가르 근처에서 분화가 시작됐다며 약 3.4km 길이의 갈라진 틈에서 용암이 분출돼 그린다비크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eruption starts in a narrow section of the fissure system, and then it starts to expand to opposite directions. This is northeast, southwest. 이 지역은 800년 동안 화산이 잠잠하다가 2021년부터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3,800명에 이르는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1월에 대부분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유명 온천인 블루라군의 관광객들과 일부 주민 등 100여 명이 머물고 있어 이들을 긴급히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And they evacuate also the first responders, the police, rescue team, and the fire department, which are all working really close together in this situations. 화산이 폭발했지만 현재까지 항공편 운항에는 문제가 없고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용암이 지하 수도관을 녹여버리는 바람에 인근 주민 28,000여 명의 온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아이슬란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워싱턴주의 한인 2세들이 주축이 돼서 서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아시아계 영자 신문인 노스웨스트 아시안 위클리 NWAW를 인수했습니다. NWAW의 설립자이자 발행인인 아순타웅은 4명의 젊은 그룹의 신문을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순타웅 사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갖고 6월부터는 새로운 그룹이 운영을 맡게 됩니다. 이 노스웨스트 아시안 위클리를 인수하는 젊은 그룹은 한인 2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명 척추 전문자 의사이자 벤처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 제프리 노 씨와 그의 부인, 그리고 시애틀 항만청 커미셔너이자 시애틀시 전력기획국장인 샘 조, 그리고 중국계인 팀 왕 등 모두 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NWAW를 인수하게 된 한인들은 이 신문사 인수와 운영을 통해서 아시아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신임 총장에 모리 맥기니스 스토니브룩대 총장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그가 취임하면 예일대 최초의 상임 여성 총장으로 기록됩니다.
예일대는 오는 6월에 퇴임하는 현 피터 셀러비 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으로 맥기니스 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맥기니스 총장은 버지니아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예일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뒤 다시 버지니아 대학교로 돌아가 교수와 부학장 등을 역임했고 텍사스 대학교에서 교무처장과 부총장을 지냈습니다. 전공 분야는 미술사로 노예제를 둘러싼 정치와 예술 간의 상호작용을 들여다보는 데 연구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맥기니스 총장의 취임은 예일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뤄지게 됐습니다. 또 대학들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대응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수그룹 공익을 위한 학제들은 맥기니스 총장의 임명 발표가 이뤄진 직후 캠퍼스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등을 훼손하려는 기부자와 정치인들의 압력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맥기니스 총장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직위에 가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자신이 롤모델로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은 굳건하다며 예일대에서도 이를 위해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추문이 폭로되는 걸 돈을 써서 막았다는 의혹으로 형사재판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 절차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 심리 첫날은 결론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법원에 나온 트럼프는 테레사 수녀도 이 재판은 이길 수 없다 라면서 혐의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입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심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거액을 지급했다는 의혹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법원에 대기하러 나와서도 혐의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In listening to the charges from the judge, who's, as you know, very conflicted and corrupt, because of the confliction, very, very corrupt. Mother Teresa could not beat these charges. These charges are rigged. The whole thing is rigged. 12명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34건의 혐의가 성립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배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심원단의 첫날 심리가 마무리된 가운데 유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They're now going to take their time, go through the evidence and deliberate. And whether that takes an afternoon, several afternoons, several weeks is yet to be seen. That's going to be up to those members of the jury.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하면 최대 징역 4년형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정치 매체 더힐 등이 예측 모델을 돌린 결과 미국 공화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연방의회 상하원의 다수당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11월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미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공화당이 오는 11월 열리는 대선에서 이기고 연방의회 상하원의 다수당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매체 더 힐과 선거 분석업체인 디시즌 데스크 HQ는 어제 자체 예측 모델을 돌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58%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선 제도는 각 주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돼 있는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선 승패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세가 비슷한 경합주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6개 경합주 가운데 미시건을 제외하고 네바다, 아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까지 5개 주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2명,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256명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게서 가져올 확률은 79%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서는 몬타나와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상원을 내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6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예측 모델은 각 당의 등록 유권자 수와 인구 통계, 과거 선거 결과, 선거 자금과 여론조사 평균까지 200여 개 데이터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예측이기 때문에 선거일까지 남은 약 5개월 동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더 힐은 이번 예측 결과가 이미 불안해하고 있는 민주당의 우려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필라델피아를 찾아 흑인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한 곳에서 유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학자금 대출 탕감 저지를 비롯해 낙태권 폐지, 대입 소수인종 우대 철회 등 흑인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보수 의제들을 제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오스틴 데이비스 펜실베니아 부지사,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등을 대동하고 한 재즈바를 방문해 역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흑인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한 바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분석에 따르면 당시 흑인 투표 92%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쏠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3천 건이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것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8천 건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근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179만 1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4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9월 이후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20만 건대 초반 언저리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노동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신 분들 육각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인타운 육각길 윌튼과 벤네스 사이에 한쪽 차선을 막고 노숙자 텐트촌 철거 관계로 길이 굉장히 혼잡하다고 합니다. 경찰과 인부, 청소차량, 노숙자 이동시킬 대기버스 등등이 차선을 막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혼잡하다고 합니다. 육각길 윌튼과 벤네스 사이 한쪽 차선 막고 노숙자 텐트촌 철거하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니까 이 길 이용하시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우회로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웃돌았습니다. 전 세계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나 중국 같은 이른바 신흥시장에서부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가에 이르기까지 부채 증가는 점차 새로운 일상인 뉴노멀이 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국제금융협회 글로벌 부채 보고서와 CN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부채 규모는 315조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할 때 8조 1천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시장의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한국과 태국, 브라질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부채가 감소한 국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가계와 비금융기업의 부채 감소가 정부를 비롯해 금융기업 부채 지속적 증가를 상쇄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0%를 상회하면서 팬데믹 이전 대비 6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착과 조짐과 채권 시장의 잠재적인 역풍이 될 수 있는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인 긴장감 고조, 또 산업별 보호주의 정책에 따른 공급망 제약 등을 글로벌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이의 관계가 점점 밀착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경우 테슬라 CEO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두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머스크가 목소리를 높여온 불법 이민과 경제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상 청정 전기 생산 그리고 투자 세액 공제 규칙안을 공개한 것입니다. 재무부는 현 생산 세액 공제와 투자 세액 공제를 대체하는 새 규칙안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인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이제 플레이오프 서부조 결승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먼저 NBA 파이널에 진출해 있는 상태지요. 그런 상황에서 서부조 결승 지금 이제 5차전이 오늘 펼쳐지는데요. 오늘 5차전은 미네소타 팀볼브스와 댈러스 매버릭스 간의 경기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이 경기는 TNT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고요. 미네소타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댈러스가 현재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미네소타가 반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댈러스가 경기를 끝낼 것이냐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결정됩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와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 이렇게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대표하는 두 메이저리거가 오랜만에 나란히 홈런의 짜릿한 맛을 봤습니다. KBS입니다. 강한 햇빛에 선글라스를 끼고 타석에 등장한 김하성인데요. 선글라스의 효과일까요?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 열흘 만에 터진 홈런에 크게 기쁨을 드러내는 김하성입니다. 한국에 김하성이 있다면 일본엔 오타니가 있죠. 지난 18일 이후 12일 만에 부드럽게 밀어쳐서 시즌 14호 아치를 그렸습니다. 상대 투수 변화구에 기술적으로 대응한 만큼 최근 타격 부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신호탄이었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